송은재TV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양평을 잇는 고속도로를 둘러싼 이 논란,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백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백지화의 이유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이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노선을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려고 한다, 특혜를 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고 민주당이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광우병에 이어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후쿠시마 괴담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를 않는다. 그 다음으로 꺼내든 것이 이 김건희 여사 특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괴담이다. 이 가짜뉴스다. 민주당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 괴담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나와라, 한판 붙자, 정말 민주당의 당 간판을 걸고 자신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이 진실을 밝히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게 지금 양평군입니다. 양평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이 강원도 방면에 양평 쪽으로 교통 체증은 심각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를 잇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도 연결이 되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백지화가 되면서 양평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양평군의 전진선 군수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킨 가짜 뉴스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양평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15분이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 가짜 뉴스 때문이다. 백지화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들의 지금 인터뷰도 속속 각종 언론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국민들은 또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관계자들도 지금 땅값이 전혀 변동이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국도와 연결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땅값에 큰 변동이 없다. 지금 국토부에서 어제 백지화를 했는데 지금 노선을 검토 중인데, 이게 한강을 넘는 다리를 넘어가는 것이 좋으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렇게 변경안이 논의가 됐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도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입니다.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백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그래도 이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감 있게 지난 15년 동안 추진되어 온 이 수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좀 가벼운 결정이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양평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은 전진선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2년 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죠. 2년 전 민주당 소속일 때는 또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에게 정말 당의 간판을 걸어라, 자기는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분, 이 부분은 국토부 논의 과정에서 아예 지금 논의된 사항도 아니었다.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노선이 어느 쪽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건 환경영향평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 다음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그 괴담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를 않는다라는 이 판단에서 또 어떤 괴담을 일으킬 것이냐, 또 어떤 가짜뉴스를 일으킬 것이냐. 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재명이 원희룡 장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장관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양평군도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측 주장을 하는 사람, 국민의힘 측 주장을 하는 사람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게 가장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이 민주당의 이해찬입니다. 상임 고문이고 지금 뭐 동북아 평화교류협회를 이끌면서 중국과 밀착된, 중국과 거래를 하는, 쌍방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지난달에도 이해찬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이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기로 작정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저처럼 사드처럼 이 괴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까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전부 악마화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총선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내부 계획입니다. 이걸 안 이상 이걸 사업을 계속 가져가면 또 많은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안이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이 가짜뉴스 괴담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까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걸 백지화시킨 것은 내년 총선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때문에, 이 이재명의 가짜뉴스 때문에 어떤 국정의 현안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발목 잡기, 발목 꺾기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발목 꺾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국력 낭비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결단을 내렸느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이해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찬이 이 쌍방울을 고리로 해서 중국을 계속 방문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도 이해찬의 지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은 이제 문재인을 지나서 이해찬에게 밀착을 해서 중국이 지금 이해찬을 통해서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싱하이밍을 이재명이 만나도록 한 것, 이것도 이해찬의 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서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개입이 되어 있는 특혜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해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해찬을 고발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이해찬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해찬이 뭐 각종 유튜브나 전북 지역의 당원 행사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지난달에 처음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체가 나서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총선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 처리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고 저렇게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국민들 누구도 지금 관심이 없는데도 저렇게 농성을 벌이고 계속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양평고속도로다라는 걸 국민의힘에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모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재명이 혁신위를 통해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공격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상민이라든지 송영길이라든지 이렇게 이재명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공격을 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금 뭐 당을 혁신하려면 김원경이 이재명을 비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에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지금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이상민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이해찬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해찬을 총선에 대비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아마 이해찬이 직접 공천심사위원장을 맡든지 아니면 이해찬과 가장 가까운 측근을 앉히든지 이런 식이 될 것이다. 이번 공천은 이재명이 지금 혁신위도 만들었듯이 직접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번 공천은
문재인, 이낙연 등 많은 계파들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지분을 놓고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해찬을 내세울 것이다. 이해찬을 직접 내세우든지 아니면 이해찬 측근이 나서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뒤에서 주무르는 가전 전략을 짜고 지금 중국과 밀착을 하고 공천까지 주무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면서 이재명도 지금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 이해찬에게 코가 꿰어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지금 윤석열 국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후쿠시마에서도 보여주듯이 또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 원희룡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양평군에서 오랜 수건 사업이고 국책 사업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모든 게 지금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참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년 정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년들 해서 65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을 잡는, 발목을 꺾는 것이죠. 이렇게 발목을 꺾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선거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99개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 청년들이 힘을 합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60대 이상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윤 대통령을 뽑아주었듯이 앞으로도 희망을 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내년 총선에 170석은 획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어제는 청년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대통령으로서의 안타까운 목소리입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이재명의 민주당, 이해찬의 지시를 받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가짜 뉴스가 계속될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서 국정 발목 꺾기를 계속할 것이다. 방법이 없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올해 내년 4월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이재명의 가짜뉴스 내년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산업의 피해, 이 양평군의 피해, 사드 피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가짜뉴스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두 선거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참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가서 양평군의 이 국민들의 이 간절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제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찬이 이걸 제기를 해서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모두가 여기 끌려 들어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친명, 반명, 이낙연, 문재인 모두 할 것 없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아직도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에게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되는 데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해찬을 손절하지는 못한다. 손절은커녕 계속 이해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찬이 주도를 하고 이재명은 뒤에서 끌려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끌고 가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지난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60대 이상의 장년층과 우리 20대, 30대의 청년층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해달라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이 선언을 한 것. 그 다음 이재명 나와라 한판 붙자. 모든 걸 걸고 한판 붙자. 그러니까 이게 좀 감정적이지 않느냐. 백지화까지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평군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가장 큰 사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를 계속 퍼뜨려 나가겠다. 괴담을 계속 퍼뜨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전략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속도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면 국력 낭비만 되고 또 양평군을 비롯해서 온 나라가 국민들이 두 쪽으로 나뉘는 그런 일밖에는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또 가짜뉴스를 더 보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에서 정진성 군수를 비롯해서 양평 군민들이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앞으로 반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